검사 생활 12년 차에 퇴직을 하고 변호사 생활 지금 3년 정도 된 박종호 변호사라고 합니다. 보통은 법학과 나와서 사법시험 많이 치잖아요. 그렇죠.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검사님께서는 컴퓨터공학과 나오셔서 사법시험 치셨죠? 예. 그럼 이제 그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불리하지 않을까요? 많이 불리합니다. 그럼 그때 몇 살 때 사법시험 치신 거예요? 이제 한국 나이로 28살. 28살. 네. 네. 몇 년 만에 합격하셨죠? 2년. 2년이요? 네. 2년 공부했습니다. 2년이면 진짜 빨리 합격한 거 아니에요? 빨리 했습니다. 그럼 그 난이도가 좀 어때요? 얼마나 어려워요? 사법고시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도 10년 이상 공부를 하는 게 즐비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. 저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1차 시험 2,500명 합격자 중에 제가 한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성적이. 그래서 판사, 검사, 변호사 이렇게 나뉘잖아요. 네.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? 동기가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. 네. 판사로 한 110명 정도? 검사로 한 120명, 130명 정도? 나머지 다 변호사. 형사부, 조사부, 강력부, 공안부, 특수부 이런 식으로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 부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도 승진이 잘 되는 부서가 있겠죠. 기본적으로 검사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. 다 형사부입니다, 사실은. 네. 형사사건이니까 형사부인데 그 형사사건 중에 특별히 뭐 특수사건이다 해서 뭐 이렇게 그 고위직 사건이라든가 뭐 큰 기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눈 게 특수부다, 뭐 강력부다, 무슨 뭐 조세부다 이렇게 따로 나눈 거거든요. 네. 그게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쪽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보직을 나눈 거고요. 네. 기본적으로 특수부나 뭐 공안부로 가면 조금 더 끝발 있다 뭐 이런 만약에 언론에 자주 노출도 되고 네.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건이 좀 크고 세간의 관심도 높고 또 윗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하게 되면 이름도 조금씩 알려질 수도 있고 네. 그래서 그런 사람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승진이 잘 된 경우가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검사내전 책을 보면 그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예. 특수사건이나 공안사건은 한 건만 좀 잘 처리하고 운이 좋으면 네. 그걸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서 조금 거기에서 나오는 좀 성과의 불균형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사건에 좀 가성비가 있네요. 많죠. 매우 많죠. 제가 오기 전에 검찰 조사 받은 분 4분 만나보고 왔거든요. 네. 어떠셨어요? 하고 물어보니까 그중에 2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내부자들 보셨어요? 봤어요. 내부자들 보면 그 이렇게 팔 자르는 사람 있죠, 조우진. 네. 아세요? 조우진? 네, 네, 네. 딱 그 모습이다. 그러니까 너무 일에 쩔어 있는 회사원 같은 느낌이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당사자들이 그 검사실에 가보면 네.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다 각자 바쁩니다.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두 사건, 굉장히 큰 사건을 자기가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뭐 거기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네. 또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하는 좀 여유 있는 삶이 있는 검사가 제가 상상했던 검사의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네. 검사가 되어 보니까 이 책상에 쌓여 있는 서류를 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고 뭔가 서면을 작성하고 계속 법으로 고민을 하고 하는 법률가의 모습이라는 게 좀 많이 달랐고 네. 그리고 또 업무량도 너무 많아서 뭐 매일 뭐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서 뭐 퇴근을 그냥 뭐 맨날 뭐 밤 11시 12시는 돼야 할 수 있는 야근이 매일 있어요? 거의 매일 있습니다. 야근 수당은 다 주나요? 야근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. 안 나와요? 고위직 네. 공무원이라 그래서 네. 따로 이런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근데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.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한테 이러면서 막 뺨도 때리고 막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?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. 큰일 납니다 요즘. 뭐 대한민국 검사한테 대한민국 검사. 대한민국 검사다. 이 영화에서
자주 네, 나오는 네. 단어잖아요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, 검사들이?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. 영감님이라고 왜 하는 거예요? 그리고 옛날에 영감님 대감, 영감 네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네.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검사하면 또 뭐 족보가 중요하다, 뭐 집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네. 족보가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집안에 좀 최소한 고위 뭐 법원장급 이상의 높으신 분이 있었다거나 높으신 분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도움이 그것만 가지고는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좋은 자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그 당사자가 네. 그 힘으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열심히 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임지를 옮기잖아요. 네. 그럼 이 옮기는 거 누가 정하는 거고 여기서도 검사는 어디서 일했는지가 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지. 검사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법무부는 그 청와대 그 정부 조직의 하나의 그 중앙 정부 중에 하나죠. 정부 부처 네. 중에 하나인데 그 법무부 검찰국에서 그 안에 검찰과라 그래서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. 네. 거기서 검사 인사를 담당하고 이제 2년마다 어디로 갈지는 거기서 정해지게 됩니다. 아마 청와대에서 최종 결재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검사 발령지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요? 네. 근데 네. 아마 일반 평검사들 네. 인사에까지 뭐 청와대에서 뭐 거기까지 뭐 세세하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. 다만 네. 이제 고위직 낮게는 부장급 인사에서부터 네. 이제 검사장, 검사장급 인사 네. 이 정도는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검사 인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검사들이 거기 조사를 했어요. 그럼 그 검사를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자천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? 있죠. 야, 너 뭐야? 목포는 항구다. 너 목포로 가. 뭐 이런 식으로. 있죠. 얼마 전에 있었던 네.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온 이후에 네네네. 검사가 인사가 있었던 걸 보면 뭐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. 네. 법무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 청와대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을 완벽하게 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적인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. 인사와 예산이 법무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는 청와대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영화 같은 데서는 되게 막 서울중앙지검이 항상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뭐 남부지검도 있고 되게 많죠? 네. 이게 내가 어디에 몸담았는지가 승진할 때 영향을 미치나요? 평검사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. 네. 이제 부장 정도가 되면 네. 이제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보직이 조금 이제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이제 그 보직이 조금 그 전에 어디 있었냐에 따라서 조금 그 다음 행선지가 좀 어느 정도는 정해지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동안의 인사 패턴이 어느 정도 한 몇십 년 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네. 약간 관례적으로 이 정도 인사가 이제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보낸다라는 네.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기업에서는 검사 사위를 많이 얻고 싶어 하잖아요. 네. 했었죠. 네. 그게 저는 좀 그 기업에서 내 사위가 검사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네. 네. 네, 그렇게 해서 검사 사위를 얻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. 검사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? 현직에 있을 때 막 벌벌 기나요? 어떤가요? 네. 조금 신기한 검사 처음 본다. 네. 뭐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눈빛을 처음에 좀 보내주시고, 네. 그 다음에 그냥 좀 뭐 나는 좀 대접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정도 외에는 검사 자체는 맨날 야근만 하는 회사원이다. 그런 삶을 계속 네. 고달픈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검사 자체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검사가 지방에 가잖아요. 네. 그럼 그 지방에 있는 해당 경찰서장이 와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검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경우가 좀 있죠. 네. 그래서 지방 뭐 세무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네. 뭐 무슨 경찰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네. 인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. 그거는 뭐 예의상 그러신 것 같지. 네. 무슨 뭐 검사한테 무슨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총은 없나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아, 권총 없어요? 네, 따로 없습니다. 그럼 영화에서는 왜 총 가지고 다니지? 정말 영화나 드라마적인 재미를 위해서 정말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인 것 같습니다. 시체는 자주 보시나요? 자주 봅니다. 그러니까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시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. 왜요?
사인이 불분명한 사체들은 무조건 검사의 승인을 거쳐서 부검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유족한테 넘겨주든지 요거를 먼저 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검사는 무조건 모든 사체는 다 보도록 돼 있어요. 물론 뭐 자연사고나 병사한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. 일반적으로 사고사, 뭐 자살, 아니 뭐 무슨 안매장된 사체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사인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먼저 검사가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도 맡기 싫은 사건이 있나요? 맡기 싫은 사건, 네. 전 좀 알 것 같아요. 복잡한 고소 사건. 그것보다도 좀 정치적인 사건 맡기 싫어하지 않을까요? 제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을 조사를 했어요. 예를 들면. 네. 근데 네.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네? 네, 그럼 네, 그 사람들 네. 전부 다 옷 벗고 뭐 이런 거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네.